상상도 생활 힙합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랑땡. 네, 김대호 연애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애 동그랑땡 시간입니다.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주면서 오늘 한번 무슨 얘기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해도 질리지 않는 뭐 얘기 사실 맨날 기생충 얘기만 하냐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카데미 사관왕 연애 전문 기자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네네. 아이, 또, 뭐, 말 바꿨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네, 말 저는 바꿨네. 예상을 했어요. 아, 예상을 했어요? 네. 왜요? 그 윤성원 영화평론가 같은 경우는 네. 설마 작품상까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오늘 그 주된 얘기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그 CJ, 그리고 또 이미경 부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노력 혹은 이제 영향력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뭐 이 그런 뭐 유색인종의 영화 뭐 이런 그 문제로 나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뭐 근데 이미경 부회장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네. 우선 그 LA 현지에서 이제 그 영화제에 참석했던 윤성원 평론가가 이제 현장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당시의 분위기가 우리나라 분위기보다 훨씬 더 좋더라. 그 미국에서 현장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좀 차이가 조금 더 나게 그쪽에서 더 좋아했을까요? 아카데미상은 사실은 미국 백인 딱 이 남성 이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백인 키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영화 제작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백인들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이제 미국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영화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부분으로서 굉장히 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영화에 대한 그 현지에서의 그 홍보 내지 이제 캠페인 활동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는데 그런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도전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현지에 맞춘 그런 프로모션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영화 담당을 하거나 영화 평론가 분들이 뭐냐면 이제 예전 이제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을 통해서 이제 그 칸느에 진출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진출을 했지만 아카데미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그다음에 또 한류와 관련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소감하는데 이미경 부회장이 올라와서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바른손 얘기도 또 나오더라. 이게 원래 그런 건가?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30년 하면서 CJ에 관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겠죠. 예. CJ가 워낙 사업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산품을 빼놓더라도 문화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한 80% 이상은 비판하는 기사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CJ는 독과점이라는 이 문화에 대한 독과점이라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공과 과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경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에 관련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아카데미 상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미경 부회장은 언제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1995년도로 올라가요. 왜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1995년도에 제1지당이 그러니까 뭐 조미료라든가 뭐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팔다가 갑자기 헐리우드에 3억 달러를 투자를 해요.
그게 바로 스필버그 감독의 드림웍스라는 영화사를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영화 진출을 하면서 헐리우드에 이미 터전을 닦아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군요. 했기 때문에 이미 25년간 헐리우드에서 제작자 그다음에 투자자로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물론 이제 그 제작자의 몫이긴 하지만 이 그 한국의 특수성 그러니까 제작자보다 오히려 이제 배급사나 아니면 투자사의 입김 그다음에 또 어떤 이 일을 추진하는 능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현지 이 그 영화 관계자들 그다음에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 바른손 대표보다는 이미경 회장의 얼굴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네. 오히려 그 미국에서는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경 부회장이 그 오스카 캠페인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100억 정도더라. 이거는 뭐 영화를 만드는 것과는 별도로 그렇게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사관왕이 사실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좀 오해 부분과 오해요? 지나친 부분과 그다음에 또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이 헐리우드에 있는 이 국내 이제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영화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 하나의 선거 프로모션과 비슷한 거죠. 어떤 레이스 기간이 있을 때 이 네. 집중적으로 이제 그 홍보 그다음에 또 이제 로비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아카데미 상을 받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는 거군요. 우리 이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했고 하지만 이 오스카용 영화를 만드는 헐리우드 영화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이제 겨울 시즌 을 앞두고서 이제 이 미리 그 홍보 활동을 해서 우리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한데 이 영화가 늦가을이나 아니면 가을쯤에 개봉하니까 많은 관람을 부탁해요. 하기 때문에 오스카상에 대한 어떤 홍보 비용이 자신의 흥행 비용, 홍보 비용으로 산입될 수가 있는 형태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곽신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캠페인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세간에서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그 정도의 그 막대한 금액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곽신혜 대표의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외국에서 이런 이 전문 아카데미 전문 그 어떤 홍보 업체를 계약을 맺고 이걸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수십 차례 이 그 아카데미 협회에 있는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또 이제 시사회를 열고 시사회만 열겠습니까? 밥도 사주고 네. 칵테일도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비용까지 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 그 뭐 곽신혜 대표 얘기했습니다만 그 바른손 ENA가 사실은 이 곽신혜 대표가 이제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른손 ENA라고 하는 게 그 바른손 문구 만드는 그 회사의 자회사 뭐 이런 개념이에요? 조금은 영향이 있는데요. 이제는 뭐 조금 독립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좀 영향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분리가 돼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곽신혜 대표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도 영화 담당 기자들 박수를 치면서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곽신혜 대표가? 네, 영화 예. 잡지 키노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 굉장히 정성일 그 평론가가 운영을 했던 잡지였는데 여기에 이제 기자 출신이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해피엔드라는 작품을 전도연 씨 나왔던 거 기획을 했고 또 모던보이 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여기서 이제 마케팅 총괄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다른 영화 담당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관 예우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빠져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 감독이 되고 그다음에 영화 제작자가 되겠다는 이 영화 담당 기자들이 있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넘을 수 없는 네, 그런 네.
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해피엔드의 감독이 정지우 감독이었는데 네. 바로 이제 그 곽신혜 대표의 남편입니다. 남편이시구나.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영화적 감수성, 그다음에 또 이제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뭐라 할까요? 작품성과 예술성, 그다음에 또 흥행성 이렇게 교묘하게 시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영화 평론가분들도 많이 가시고 그 LA 같이 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자비로 갔었대요. 네. 원래 이런 데서 뭐 조금 비용도 보전해주고 또 디프리도 같이 하고 그런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자리도 안 부르고 그냥 오케이 왔다 갔다를 알아서 그냥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섭섭했다. 우리나라 특히 기자분들이나 우리나라 매스컴에 조금 서운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자들의 이 깐느 영화제라든가 네. 아니면 또 이제 필마켓이라든가 여기에 갈 때 이제 어떤 특정 업체에 과거에는 이제 출장비 그다음에 또 이걸 좀 대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김영란법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또 문제점은 뭐냐면 깐느나 네. 아니면 다른 베니스 영화제나 여기에 출품하는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 CJ 계열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비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또 돈 좀 대주지 뭐 하면서 이런 네. 분들이 계시겠지만 차라리 그냥 자기 돈 쓰고 그다음에 자기 회사 언론사 돈 쓰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김연아법 이후에 또 자리 잡은 또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군요.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날 수상 소감하면서 밤새 술 마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카데미 디프리 자리가 어땠을까 궁금해했는데 네. 저는 좀 싱겁더라고요. 새벽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됐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 또 이한이 공효진 씨 같은 또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신 걸로 나와서 왜 거기 영화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셨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친하면 같이 가서 응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이제 행사 끝난 이후에 아카데미 상과 연관돼서 이제 뒤풀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식당으로 옮겨서 한국 사람들만의 이제 뒤풀이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친하면 부를 수도 있고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얼굴을 내비쳤다. 그다음에 또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엔 그 사진을 왜 올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오버이지 않나 대중들의 그래서 같이 축하해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카데미 시상식 보게 되면은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제 자기 카메라 핸드폰 들고서 촬영하면서 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행사고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룹 사우스클럽의 남태현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에 약을 먹고 오열하는 그런 이상한 증세, 불안 증세 이런 걸 보여가지고 팬들이 많이 걱정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이 남태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이제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를 했었는데 2016년대 탈퇴해서 이제 현재는 자신이 주축이 된 그룹 사우스클럽으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팬들과 이제 소통 이런 부분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을 즐겨 했는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한다거나 이런 이제 굉장히 힘든 정신 상태를 직접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노출을 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불안함 때문에 여러 팬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고 잘 버텨내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현재는 전한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또 팬들의 격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가까운 소속사에서도 조금은 이제 소속사에서 이 자신을 너무 신경 안 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이 소속사 관계자들이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문제가 좀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여자친구도 무슨 있고 말이에요, 그게?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 살면서 어떤 고통이 오는 게 한 가지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또 불행은 때로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데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을 먹었다는 거는 뭐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 이런 거예요?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약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현재 이제 뭐 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 공황장애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이런 우울증 약 이런 형태의 약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남태현 씨가 사과문을 올렸어요 팬들한테. 네. 그 내용은 짧게 한 10초 정도만. 예. 네, 일단 이제 그 해킹과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 음악을 좋아해 달라 마음이 아프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힘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잘은 몰랐는데 어찌됐든 저도 한번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응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